무릎이 아프면 삶이 아픕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천식이고 2위가 관절염, 3위가 디스크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심각하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무릎이 아프세요?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5번의 방송에 걸쳐서 첫 번째 오늘 무릎 통증의 원인과 진단, 다음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 세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 네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병은 아닙니다.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는 7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겉에서부터 보면 맨 눈으로 보이는 피부와 피하 지방, 점액낭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과 힘줄, 세 번째는 인대, 네 번째는 관절낭과 활액막, 다섯 번째는 반월상 연골판, 여섯 번째는 뼈, 그리고 재미있게도 무릎이 아닌 엉덩이나 허리에 병이 있으면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관절 연골이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관절 연골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연골은 위 아래 관절을 이루는 뼈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게 관절 연골인데 초자 연골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중을 딛는 연골에 혈관이 있었다면 체중을 디딜 때마다 저처럼 체중이 80kg쯤 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걸어 다니면 혈관이 찢어져 가지고 수시로 관절에 피가 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과정에서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신경이 또 없습니다. 신경이 있었다면 통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걸음걸음마다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관절 연골에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UCSF의 스캇 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연구가 육상 동물의 무릎 관절을 비교를 했어요. 저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있고 저게 저랑 비교 대상이 되기엔 어려운 4발 가진 동물이 있죠. 저 동물이 뭐냐면은 이게 진화의 계통도인데 저 맨 밑에 보면 처음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거고 맨 위에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한 3억 년쯤 전에 에리옵스라는 4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있었는데 저 동물이 지금 현생 동물들의 선조가 됩니다.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 무릎하고 보면은 외모는 완전히 다른데 무릎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무릎 관절은 3억 년에 넘게 걸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와 기능이 대단히 성공적이라서 무릎 관절을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정상 해부학과 기능, 구조를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닥터 스캇이 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기능 한도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라인이 기능 한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X좌표가 힘, 외력이고 오른쪽 좌표가 빈도입니다. 그래서 낮은 강도라도 많은 빈도로 외력을 가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한 번 충격을 가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충격이 가해지면 관절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 구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면 부러지거나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운동별로 보면요.
가령 맨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달리는 거는 1시간 반 정도를 달리면 조금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가령 3m 높이에서 점프를 해서 내린다. 그러면 한 번만 해도 기능 한도가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연골이 왜 실제로 통증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를 보는 본인 무릎에다가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관절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국소 마취로 관절경을 한 다음에 통증을 하나도 못 느끼면 0, 많이 느끼면 4점 이렇게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관절 연골은 전혀 만져도 통증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활액막, 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이런 부분은 탐침으로 만들어내니까 자극을 하니까 통증을 느꼈다 이렇습니다. 자, 무릎 통증이 아프다고 다 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실제로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실제로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 어떤 병이 있냐 하면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인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릎 통증의 질병으로 인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병은 없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바꾸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 병 아니죠.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아니면 집이 계단이 많아서 그 계단을 걷다 보니까 아프다. 이러면 통증은 있는데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개선하면 되죠. 세 번째 큰 부류는 실제로 병도 없고 상황도 괜찮은데 내 마음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 들면서 관절도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노화 증상이 있어요. 아니면 여성인 경우엔 갱년기 장애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병원에 오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큰 고통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무릎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에 발병하는 질환은 첫 번째는 관절염이에요. 급성으로 진행되는 건 세균에 의한 관절염 아니면 통풍에 의해서 관절염이 올 수 있고 만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외상인데 외상에 의해서 뼈와 연골이 부러지면 골절이 되는 거고 관절이 어긋나면 탈구가 되는 거죠.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판 이런 조직들이 찢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고 피부만 다치면 찰과상, 열상, 타박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과부하나 적응장애가 있어요. 이제 젊은 분들한테 흔히 오는 무릎 앞에 슬개골 주변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연골연화증이라고 그랬죠. 연골이 병이 와서 통증을 일으킨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연골은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연골로 인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슬개골 주변에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요즘은 슬개골 주변 통증 증후군 이렇게 느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화 증상. 나이가 드는 건 병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죠.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3가지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대략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 진찰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부위가 어느 특정 부위가 아프냐 아니면 여기저기 아프냐 이겁니다.
특정 부위가 아프다. 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어 있으면 그쪽 부분의 관절선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면 무릎 안쪽에 주로 통증이 있고, 슬개골 주변 통증이다 그런 경우에는 슬개골 주변에 통증이 있겠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저기 아플 수 있고, 아니면 관절에 큰 병은 없는데 노화 증상에 의한 통증이 있을 때 그렇고, 아니면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병이 있거나 척추의 관절에 병이 있어서 연관통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여기저기 아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래서 시작된 게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언제인지 잘 모르게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외상, 아니면 갑자기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 세균성 관절염, 통풍 이런 것들이 급성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만성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천히 증상이 심해졌다 덜해졌다 하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노화 증상, 이런 상황들이 만성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죠. 다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봐서 다친 경우에는 골절이나 파열, 타박상 이런 상황들이 외상 후에 생기는 거겠죠. 다친 적이 없다 그러면 관절염이나 슬개골 주변 통증, 아니면 노화 증상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무릎 통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가장 큰 원칙은 질병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저기 웬 골프백을 갖다 놨나 의아하시죠? 저는 골프를 못 배워서 저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저 안에 들어있는 클럽이 상황에 따라서 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아주 딱 맞는 걸 쓰는데, 이분은 저렇게 커다란 우드를 갖고 쓰면 저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자기 질병의 종류와 상황에 딱 맞는 치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저 어른 청춘을 사는 마음은 좋은데 저건 좀 과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조기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상황에 딱 맞는 치료를 하는 건데, 무릎 통증이 나타날 때 응급으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개방성 골절, 뼈가 부러졌는데 골절 부위가 외기랑 통해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골수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고요. 세균성 관절염, 관절은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관절염을 일으킨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 관절 파괴가 심해집니다. 말할 것도 없이 혈관이 끊어지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조직이 괴사가 오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부류가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 후에 다쳤는데 통증과 붓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예요. 이런 것을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이 어디로 새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구획에 있는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근육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응급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릎 통증의 원인과 진단을 알아봤는데요. 아마 저 사진을 보시면은 저분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저 어른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제도 앞에 외도라는 세계적인 식물원이 있습니다. 저 외도를 가꾼 최호숙 회장님이세요. 한 15년쯤 전에 제 외래에 오셔서 무릎이 불편하셔서 제가 돌봐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하는 일을 늘 응원하고 때때로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는 분입니다. 저 어른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오셨을 때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는 간단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무릎 아프신 분들, 저 어른이 지금 최우숙 회장님이 84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건강하고 젊으십니다. 저하고 약속을 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외도를 멋지게 더 발전시키는 걸로 지난 추석 때 가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과 진단.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병은 아닙니다. 연골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통증인 경우엔 대행성 관절염, 외상 후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연골판 파열, 인대 손상이 제일 흔하고요. 무릎이 아프면 그 원인을 찾아서 조기에 예방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